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근데 명품에 미쳐서 대저택과 모든 명예를 날려버린 역대급 인물이 있어요. 바로 빛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인데요. 아마도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명품 쇼핑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 레어템이란 레어템은 다 사모으고 아내한테 보석을 플렉스하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렘브란트는 경매장에 가서 자기가 그린 그림값이 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본인 그림이 경매에 나오면 남들이 못 사게 자기가 자기 돈으로 비싸게 사기도 했어요. 렘브란트는 당시 아주 큰 화실을 운영했는데 제자들이 그린 수준급 그림들에 자기 사인을 해서 비싸게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매장에 아주 희귀한 그림이나 골동품이 나오면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처음부터 말해서 사버렸다고 해요. 그의 그림에 나오는 화려한 터번, 진주 귀걸이, 벨벳 옷들은 사실 그림 그리려고 소품을 산 것이 아니고 소품을 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 수준이었어요. 그가 파산했을 때 법원에서 그의 재산을 압류하여 작성한 목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고대 로마 황제들의 흉상과 아시아에서 온 희귀한 옷감, 진귀한 무기, 온갖 동물 박제까지 수집품이 어마어마했죠. 결국 그 명품들 때문에 파산하고 나중엔 그 귀한 것들을 헐값에 다 뺏기게 되죠. 결국 때 저택에서 쫓겨나 빈민가로 이사갈 때 그가 챙길 수 있었던 건 명품 보석이 아니라 때 묻은 붓 몇 자루 뿐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 앉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랑 자식 셋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 아빠가 파산하니까 아들이 직접 기획사를 차려서 아빠를 소속 작가로 등록하고 빚쟁이들한테서 지켜주고 그림을 팔게 해주었는데 이 아들마저 흑사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처절하게 갔을 때 렘브란트가 죽기 전 그린 자화상이 바로 이겁니다. 63세의 자화상이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물감을 아주 두껍게 칠한 임파스토 기법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코와 이마 부분은 물감을 칠한 게 아니라 쌓아 올리듯 두껍게 그렸어요. 이것은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풍파에 찌든 거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죠. 잘생기게 보이길 포기하고 진짜를 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손을 보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아주 세밀하게 그렸었는데 63세의 자화상은 그저 갈색 덩어리처럼 보이네요. 이것은 기력이 다해 붓을 쥘 힘조차 없는 화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욱 쓸쓸한 느낌이 납니다. 렘브란트 하면 빛의 마술사인데 이 그림에선 빛이 예전처럼 화려하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빛은 오직 그의 이마와 코끝에만 간신히 걸려 있어요. 나머지는 지독하리만큼 깊은 어둠에 잠겨 있죠. 이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침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붉은색 안료를 아주 얇게 덧칠했어요. 마치 오래 울었거나 지독한 가난 속에서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그림을 그리느라 짓물러 버린 노인의 눈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유럽의 그림은 도자기처럼 매끈한 것이 유행이었는데 렘브란트는 내 인생이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어떻게 내 얼굴을 매끈하게 그리겠냐라고 말하듯 거친 터치로 그림을 그렸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기술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정직했던 기록이라 위대하게 평가됩니다. 렘브란트의 추락은 단순히 돈을 헤프게 써서만이 아니고 대중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어요. 가난과 고독과 싸우면서 그의 그림은 영적인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계속 부자로 살았다면 예쁜 그림을 그리는 성공한 화가로 남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기에 그는 껍데기를 벗고 인간의 본질과 고독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상상 못할 슬픔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눈을 가진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명화를 보며 감동하는 건 어찌 보면 좀 미안한 일이에요. 렘브란트의 지독한 불행과 상실을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그림은 뭔가 민망한 이 표정이 마음에 남아 깊은 여운을 주는 그림입니다.